제가 알기로 노무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실태 어떻든가요? 네, 제가 이제 서울 노동권익센터의 노동 아카데미 강사로서 이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들에게 노동 교육을 이제 직접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교육 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 우리 노동자들이 티슈 노동자라고 불린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티슈 노동자요? 네. 예. 이 티슈 노동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청소년들이 쉽게 뽑았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쓰고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근로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도 부족하고 또 만약에 청소년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또 연차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노무사를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고 또 근로 계약서가 뭐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고 또 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상황이 어떤지 더 궁금한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규석 리포터,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에 거주하는 청소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6.8%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대안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고요. 특성화고가 28.2%, 일반고가 8.3%, 중학생이 1.2% 순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나요? 네, 광주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한 아르바이트는 바로 패스트푸드점과 음식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어서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등의 순으로 나왔는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번 나눠서 봤을 때는 중학생은 전단지 돌리기와 편의점 알바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응답했고 고등학생은 패스트푸드점과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나가봐도 이 청소년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 중에 대부분은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들이 적용이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연장, 휴일, 가산 수당을 비롯해서 연차 휴가에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도 이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또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도 매우 이제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주목할 것은 우리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플랫폼 노동, 배달 노동 업계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업계는 이제 침체된 것에 비해서 배달 업계는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 보니 배달 업계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특수고용직으로 대부분은 업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2020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청소년 배달기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사망 63명, 부상자 3,092명에 이릅니다. 실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민신고 건수까지 고려하면 많은 청소년 배달기사들이 정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청소년 근로자들의 경우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배달 노동 사업장과 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는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광주에서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제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이 고용주와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내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본 거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뿌듯해요. 용돈만 받다가 좋죠. 나는 지금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뭐 시간에 따라 막 더 주시고. 한 시간에 9,500원이요. 9,500원이요? 네. 그러면 넉넉하게 받으셨네요, 시급보다는. 네, 나는 근로계약서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만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행위를 청소년 아르바이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알바해볼 기회를 주겠다라는 명목하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데요. 커뮤니티 같은 데 물어보면 네네. 그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싼값에. 이게 시급이 이제 솔직히 저희도 주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되거나 뭐 하면 또 다 드리죠. 다른 점포들 들어보면 7,000원, 8,000원, 오히려 6,000원 정도 됐고. 또 청소년들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안 좋게 그만두니까 막 뭐라 하니까 나 신고하려다. 그러면 이제 일부 청소년들이겠지만 이렇게 속을 좀 많이 썩혀요. 점주들을. 계속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14시간 단위로 끌 방법도 막 하려고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노동약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5년도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의 구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2017년도부터는 광주 지역의 청소년 노동 친화형 사업장도 선정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는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근로자들의 고충은 무엇일까요? 가장 부당하게 느끼는 건요, 임금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 조건, 근로 환경, 근로계약서를 올해 37% 정도만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여전히 63%는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구두 계약을 하거나 어쨌든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으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씩 사용자하고 일하는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데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 조례를 만들고 실태조사만 실시한다고 해서 16남짓 어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그냥 지켜지는 건 아니겠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는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고용주 입장의 어려움도 분명 있네요. 특히 최저임금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침 오늘이 법정 최저임금의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죠. 방금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의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을 시간당 9,410원에서 9,860원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약 2.73%에서 최대 7.64%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청소년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조사에 따르면 이 3천여 명의 응답자 중 68.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어서 중학생들도 일자리 감소를 분명히 느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하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